춘장, 한우, 꽃보살, 총각선생.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가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모범 부당입니다. 난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용서? 난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아직도 복수하고 싶지 않나요? 복수해줘요. 무당을 찾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형님 가족을 다 죽여달라고 그 집에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손님이 이제 끊기기에 점점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남자를 죽인 적이 있는데 잘 되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거예요. 효과가 100%죠. 정말로 악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수는 정의로운가 아니면 잔혹한가? 참혹한 복수의 결말이 지금 밝혀집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드라마 모범택시는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적인 복수를 대행해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치 이 드라마처럼 무당을 찾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헤어진 애인을 죽여달라, 다치게 해달라. 저는 10명 중에 1명꼴로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참 곤란하고 난처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차인 20, 30대 그 여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거면 안 좋게 해달라고 이제 말을 바꿔요. 말만 복수지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집착인 것 같은데 요새 여자분들 무섭습니다. 네, 맞아요. 잘해야 돼요. 네. 저는 한 남자분이 오셨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바람 폈다고 복수를 해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를 죽여달라고 해서 난 절대 못 해준다고 그런 거는 이제 없다. 안 해준다. 알고 있어도 안 해준다 했더니만 다 알고 왔다면서 그래서 내가 딱 잘라 거절했죠. 잘하셨어요. 예, 절대 못 해주죠. 그런 거는. 안 돼. 복수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무당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방이죠. 사실 양박과 비방 모두 같은 말입니다. 대신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비방이나 방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양박이나 비방을 다 쓰긴 하지만 양박은 액을 막는다는 포괄적인 이제 의미를 뜻하는 거고 비방은 대체로 나쁜 거를 이제 뜻하죠. 비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입으로 전해져 오는 비방과 무당의 신명에서 알려주는 비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전해지는 비방은 사실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신명에서 알려주는 비방은 효과가 100%죠. 저는 비방을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웠고 제 제자들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 비방은 이제 민간요법처럼 내려오던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직접 비방을 하시고 또 효과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비방이 아니라면 충분히 효과를 일반 분들이 하셔도 혹은 애동분들이 하셔도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재료입니다. 특히 남을 해치는 비방에는 그 사람의 대체물이 꼭 필요한데요. 이름과 사주 그리고 허수아비나 북어처럼 그 사람을 대신할 물건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비방 재료입니다. 저도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 허수아비 네. 사용해서 비방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어떤 남자분이 형님 가족을 다 죽여달라고 왔어요. 거짓말을 잘하고 노름, 주색의 탕진을 너무 하니까 얼마나 동생이 미우면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온 가족들의 형네 식구들이.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고. 내가 비방을 해줄 테니까 대신 나하고 약속을 하자. 1년 동안 배를 타라. 타고 본인이 오면 내가 그 본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동생분 머리카락, 손톱, 발톱, 속옷을 가져가고 지푸라기로 이제 잣나무에 묶었어요. 묶고 비방을 했는데 잣나무는 죽기 전까지는 그 기운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없어야 되니까 1년 있다가 무사히 배를 타
타고 간 거야. 요양서 돈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이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 참 두 형제가 사이좋게 지금까지 왕래를 해요. 비방도 잘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되는데 그 비방이라는 걸 잘못 알고 악물로 쓰면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고춘자 선생님 저기 허수아비로 한 형제를 이제 살리셨잖아요. 저는 허수아비로 한 남자 자존심을 좀 죽인 적이 있는데 저를 찾아왔던 이제 한 여자분이 남편이 바람기가 많아서 너무 화가 나니까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는 하지 말고 대신에 바람기를 내가 좀 죽여주겠다 해가지고 남편 그 속옷 준비해서 허수아비에다가 사주 써서 남편 나이대로 바늘로 사실은 남편 그쪽 중요한 부위에다가 찔러 넣었어요. 찔러 넣었더니만 남편이 이제 바람기가 좀 잠재워진 거예요. 근데 바늘이 꼭 죽이거나 아프게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작두를 쓰는 의미가 같다 생각을 해요. 신가물이 많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작두 칼날을 이제 눌러주는 것처럼 바늘로 그 길을 잠재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용을 한 겁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바늘을 좋은 의미로 또 쓰기도 해요. 자주. 예. 한참 동안 매매가 안 되는 경우에 그 가게 터를 둘러보러 오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둘러보러 오셨다가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바늘에 명주 실을 꿰은 바늘을 거꾸로 문 입구에 꼽는 거죠. 그 의미는 보고 간 사람을 바로 찍어서 와달라.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 바늘로 남편 거 그다음에 그 와이프 거 부인 거 두 속옷을 같이 또 꼬매놓으라고 얘기도 가끔 해요. 그러면 뭐 별다른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아도 또 사이가 좋아지기도 그러니까 좋은 하고.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 그렇죠. 차이점인 것 그렇죠. 같아요.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계약건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만나러 상대편 회사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제가 법당에서 바늘을 꺼내서 오색 실을 거기다 꿰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걸 가방에 넣고 일단 그 계약이 연결되라고. 잘 계약이 또 마무리가 잘 됐어요 하고 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초상집에 가는 사람들은 생바늘을 줘요. 그러니까 바늘이 여러모로 쓰는데 헤어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고 싶은데 신체 부위를 구할 수 없다면 이제 그 사람의 고향 땅에 흙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지점토와 섞어서 하나는 남자 성기를 하나 만들고 하나는 절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방을 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정말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당부한 게 있었어요.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남자친구 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되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말한 거 공수를 어겼냐. 못 참고 찾아봤구만. 예,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도 하는 말이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다시 너한테 그 돌아갈 마음도 있었는데 왜 찾아왔냐 회사로 그런 말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틀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남자를 끌리게 한다든지 옛 남자친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비방을 쓸 때는 보름달이 꽉 찰 때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은 음의 기운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달이 차오를 때 이 여자분, 의뢰를 한 여자분한테 이 음의 기운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또 운을 좋게 하는 비방이면 절대 해가 질 무렵에는 안 해요. 해가 지는 건 기운다 혹은 이제 달이 다시 이제 뜬다는 의미가 있어서 동틀 무렵에 해드립니다. 그리고 비방을 하고 나서 7일 정도 일단 기다렸다가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또 다른 비방을 또 시도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7일을 얘기를 하냐면 목화토금수에 일월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행의 기운과 해, 달의 기운이 한 바퀴가 돌아가는 때 이 오행과 해, 달의 기운이 다 거치고 난 7일을 기다린 후에 이 날짜에 이 비방이 안 먹혔다 하면 또 다른 비방으로 바꿔드리는 편이에요. 스토커한테 복수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륜 관계였는데 남자가 너무 헤어지자고만 하면 때리고 감금을 한다는 거야. 너무 괴로우니까 이 스토커를 떼주는 그걸 해달라 해서 한강에는 흘러가는 이 물이 바다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흐르는 물같이 스토커도 마음이 좀 흘러내려가게 다른 사람한테 그 마음이 좀 옮겨가라고 사랑이. 그 스토커가 안 떨어질까 봐 정말 밤마다 3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3번을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 그 비방이 대파를 요만큼 잘라 요만큼씩. 넓이가 통고추 하나 당근을 12등분으로 잘라야 돼 가는 게 12달 어느 달인지를 모르니까 길게요. 그 안에다가 말아요. 3일 하는 날 저녁에 떨어진 거예요. 저도 그런 비슷한 이제 스토커를 떼어주는 그 비방을 간혹 이제 쓰는 게 있어요. 저만의 방법. 아쟁이나 가야금 줄을 씁니다. 아쟁 줄은 정말 질겨요. 이게. 맞아요. 지금. 명줄을 네. 계속 꼬아서 만든 맞아요. 줄이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선 끊어질 일이 끊어져요. 없거든요. 줄을 구해서 일부러 그 줄을 공을 들여서 가닥가닥 이걸 또 핍니다. 다 풀어서 다음에 그걸로 뭔가를 진행을 합니다. 밝히세요. 네? 밝히시라고요. 나도 다 밝혔잖아요. 이 아쟁 줄에 남자면 남자 고무신, 여자면 여자 고무신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언가와 버무려서 태웁니다. 사실 마지막 장소가 중요해요. 그 태운 재를 어디에 넣냐면 저만 아는 저만 가는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넣고 옵니다. 비슷하네요, 저하고. 저는 그 낚시 바늘 있잖아요. 왜 고기 잡히면 우리가 낚였다 맞아, 이렇게 맞아. 하잖아요. 그렇게 낚시 바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반대로 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돌을 매달아가지고 그 돌에다가 뭘 써서 가라앉게 하는 그런 비방은 스토커나 띄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적에 정말 잘 먹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아궁이 있잖아요. 아궁이 그 옆에 재 있죠, 재. 재를 다 긁어서 모아가지고 그 남자 속옷을 구하지 못하면 여자 그 하얀 티라도 하루 입게 해가지고 그것을 벗어서 그 여자 그 티에다가 얼굴을 그려요. 여자 얼굴을 그릴 때 좀 못나게 괴물같이 좀 그리고 그 아궁이 재로 눈을 좀 가려놔가지고 그 사람 남자가 그 여자 보기를 눈을 멀게 한다거나 안 보이게 한다거나 그런 뜻이고 그림을 못나게 그린다는 것은 이제 안 이쁘고 너무 못나서 괴물같이 보여서 야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저 여자를 좋아했을까 징그럽구나 소름 끼치구나 이런 뜻에서 그림을 안 이쁘게 그리는 거죠. 비방 내용에 따라서 장소가 이제 바뀌는데 네. 살을 풀어내는 비방은 주로 이제 사람이 왕래가 많은 자동차들이 왕래가 네, 계속 이렇게 물려서 들어가는 교차로 사거리 내 살을 던져서 수많은 자동차 바퀴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그 살이 그냥 퍼진다, 눌린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곳에서 진행을 해요. 또 인연을 묶어야 할 때는 민물과 바닷물, 짠물이 만나는 곳, 그렇지. 즉 이렇게 갈래길에서 들어와서 한 대로 합쳐지는 곳, 그렇죠. 그런 곳에서 많이 행해드리죠. 그보다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면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시궁창입니다. 빨리 썩어서 빨리 효과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 좋을 때 쓰는 방법이니까 웬만하면은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 썩는 방식의 비방을 좋게 만들 때 쓰는 수도 있어요. 저는 매매가 안 될 때 털을 뜨게 하려고 썩는 방식의 비방을 가끔 이제 쓰는 게 있어요.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그 국화꽃 있죠? 흰. 네, 그 국화꽃을 5송이를 사시라 그래요. 그래서 매매를 해야 할 곳에 빈 화분이 있거나 아니면 곧 매매할 터에 뭐 땅이 있거나 그러면 그 땅이나 화분에 동서남북 중앙으로 그 꽃을 이제 심는 거예요. 돼지고기, 날고기 한 덩어리씩 꼽고 그 밑에 계란을 넣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이면
이 돼지고기 그다음에 계란이 썩겠지. 썩어서 이제 냄새가 맞아요. 나게 돼요. 그리고 꽃은 이파리는 다 자연스럽게 시들어서 이제 다 떨어지고 이 터는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생기가 없어진 데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뜨면 지신. 작자가 지심 활동을 해서 작자가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름과 나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명에게 어떤 이유로 도와달라고 빌면서 이름과 나이 사는 지역을 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과 나이가 없으면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상대의 나이나 운 조상에 따라서 비방의 재료나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오행이 들어가고 음양이 들어가면 정말 무서운 비방이 되거든요. 뭔가 벽서의 기운, 귀신을 물리치는 기운으로다가 쓸 때는 불처럼 무서운 건 없다 그래서 재, 네, 그런 것도 쓰고 불화자 들어가는 관련된 재료들을 쓰는데 기화수토, 이 4대 원리를 이용한 그런 비방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가지고 이 비방을 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무서운 비방술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비방을 사실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요. 특히 경쟁 업체끼리 비방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치킨집 사장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동네에 이제 치킨집 중에서 가장 장사가 이제 잘 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파리 새끼 한 마리가 없대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게 출입구에 동전하고 흰 쌀이 떨어져 있는 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를 누가 흘리고 간 줄 알고 그냥 빗자루로 쓸어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은 우리가 이제 그 구슬할 때 귀신밥이나 뭐 귀신에 대한 뭐 수비 사자에 대한 예방 처방을 할 때 이제 올리는데 그걸 가게 앞에 뿌렸다. 그거는 사실 이제 그 터가 죽은 터가 돼버리거든요. 잡기가 들어앉아서 손님이 이제 끊기게 점점 만들어요. 그래서 퇴치 역할을 하는 신장부하고 다른 부적들을 몇 장을 써가지고 부적을 그냥 이렇게 접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화살 모양으로 부적을 접습니다. 이렇게 화살총 모양으로. 그래서 그 가게 들어가는 출입구 문 틈에 화살 모양의 부적을 접어서 이제 찔러 넣는 거죠. 그렇게 해드리고 가게 앞에 그 삼배, 그다음에 오색, 소금, 통깨, 고춧가루 그거를 요만큼 소복하게 이제 이렇게 잘게 잘라서 싸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딱 붙이면 소금하고 이 통깨가 불에 타면서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서 튀어요. 근데 이 소리에 귀신이 놀라서 사실 이제 도망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손님이 다시 들게 돼서 지금 또 장사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비방을 할 때 날짜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인의 운기가 내일 좋다고 하면 전날 밤 비방하는 장소에 가서 내일 되기를 기다리고 만약에 오늘이 좋으면 자시 죽시가 되기 전에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비방을 대부분 자시에 많이 해요. 자시가 이제 음의 기운이 강하고 부적도 자시에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낮에 하는 비방도 있긴 하지만 잘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려면 자시 이유가 좋은 것 같고 간단한 비방이라면 날짜 시간을 따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비방이 어떤 비방이냐에 따라서 생기를 쓸 때가 있고 절명이를 쓸 때가 있고요. 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공망을 많이 씁니다. 가중팔신이든 조상이든 천신이든 지신이든 어떤 신도 관여하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또 사용하는 그런 비방이 있어서 저는 어떤 걸 쓰든 저도 자시에 많이 사용하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재산 싸움은 비방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가져오고 싶은 사람의 운이 넓어져야 좀 유리하기 때문에 비방이 아니라 제수굿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재산 때문에 소송 중이라면 이 제수굿이 관제나 우한굿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비방을 할 때 꼭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삼배, 오색천, 백살부예요.
삼배도 검은색과 노란색 들어가는데 이승과 저승 아니면 길과 집 아니면 물과 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색천은 비방 맞을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오방의 의미로 사용하고 백살부는 모든 살을 없애는 용도인데 지금이야 뭐 백살부라고 따로 팔지만 강원도는 제일 유리하게 쓰는 게 나무를 많이 떼니까 수검정으로 이렇게 100개 이름을 쓰는 거야. 100가지 성씨를 써서 직접 이제 적어서 사용하는 우리 그런 비방이 되거든. 그럼 어떨 때 쓰는 비방인가요? 그건? 남편의 집을 비우고 나갔을 때, 자식이 오입을 갔을 때, 그럴 때 꼭 그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쁜 비방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가족이 짐승반도 못한 짓을 한다면 맞아요. 그 인연은 끊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8살인가 9살부터 아빠한테, 그것도 친아빠한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너도 방법당한 적이 있어? 한 번이요. 저항할 수 없는 강렬한 힘,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피해 복수. 저주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이게 자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유부남과 오래 동거한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이혼을 시켜달라고 이제 오셨어요. 재수 씨가 이 시숙주더라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좋은데 안 가도 돼요. 우리 시어머니 좋은데 못 가게 해달라. 법당을 이제 샅샅이 뒤져봤더니 바늘을 그 밑에 쑤셔놓고 갔지. 다 뿌리면서 뱀이 지나가더라니까. 뱀이 옷에 찢어져 있고 오바이트 해놓고 똥오줌이 그렇게 아. 천왕대 밑에 아침마다 귀신도 모를 만큼 비밀리에 해야 되니까 자시의 밤에 은밀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주 저주 비방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